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밝혔던 공개 토론 배틀, 대변인 선발에 있어서 공개 오디션과 토론 배틀을 거치겠다는 그 구상안도 좀 드러났다고 해요. 이준석 표 대변인 공개 오디션, 나는 국대다. 제목이 이거군요. 국내임 대변인이다. 공개 채용. 일단은 동영상을 찍어서 거르겠다. 백인을 선발 후 1대1 압박 화상 면접을 하겠다. 1, 2위는 대변인을 시키고 3, 4위는 상근 부대변인을 시키겠다. 그리고 압박 면접을 이 대표 본인이 하겠다. 이런 구상안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가 볼 때 지금까지 대변인을 이렇게 공개 오디션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었는데 1차 영상도 보고 거르고 이제 팀 배틀 1대1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화상 압박 면접까지 하겠다라는 방안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대변인 이렇게 뽑은 적은 없죠. 다 어떻게 보면 암암리의 전당대회 때마다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변인도 맡고 당직을 맡고 이랬던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의도의 문법이었고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제 배틀을 통해서 선발하겠다. 그래서 그 방안까지 조금 보는 게 좀 나왔는데 보면서 1차 선발이 100명입니다. 그럼 최소한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텐데 과연 그럴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 구상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1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또 압박 면접을 통해서 16명을 뽑고 그 16명이 토론먼트를 통해서 순위를 가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 진행된다면 좀 굉장히 여의도에 또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이준석식의 변화하고 새로운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1차 평가 잣대가 이게 흥행할지 말지는 서류 심사에 100명이 넘게 지원하느냐 아니냐가 일단 잣대가 될 거다. 분수령이다. 그렇죠. 100명 이상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면접을 통해 16명을 추리겠다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니까 몇 명이 지원할까? 그 정도의 지원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것 또한 굉장히 파격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수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인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들이 파격으로 얘기하는데 파격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게 하겠다. 저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와닿았었는데 지금 대변인 선발이 앞으로 또 다음 당직들 그리고 지방선거라든지 후보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의 파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이준석의 파격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견제구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재현 최고위원이 미리 다 결정되면 최고위 아무 역할 못한다. 왜 인선을 사전에 최고위의 동의 없이 발표하느냐? 라고 반발했고요. 조수진 최고는 토론 배틀로 대변인 뽑는다면서 일방적으로 수석 대변인 발표하면 공정화도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주어로 썼는데 방명록에 어법은 외국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거다. 옛 선조들은 글씨를 그 사람이 된다며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라며 부수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앞서서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인선 발표와 최고위의 동의 이 지적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위 때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도 전에 듣기만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당대표 뽑히고 나서 첫 인선을 최고위원들하고 의논했는지 저는 조금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다 당대표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이렇게 안을 추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죠. 근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저희 당 그 지도체제에서는 특히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는 당대표가 사실은 주도권을 갖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험 안 볼 때 대변인을 한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시험 안 쓸 때?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특히 이건 이제 원내와 저는 원내대변인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내대변인들은 사실상 어떤 기준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인맥과 또 선거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청거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원내대변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토론 배틀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혁신이라고 보여지는데 혁신은 혁신으로 끝나야지 모든 당직을 저렇게 하고 간다고 하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도 좀 예상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민경욱 의원이 글씨체 지적하고 주어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지적이에요? 현충원의 방문에 방명록에 글을 남겼죠.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을 주어로 썼는데 그 어법은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것이다. 마치
벌써 대통령이 된 듯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은 글씨를 그 사람 됨됨이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 만약 디지털 세대의 글씨가 다 이런 식이라면 미안하다라면서 비꼬는 표현도 아울러 했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의 비판의 요지는 책을 잡힐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책 잡힐 일이 쌓이다 보면 불신이 쌓일 수 있으니 미리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당 대표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 글씨 못 쓴다고 너무 지엽적인 거 비판했다. 뭐 이런 민경욱 의원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도 있던데요. 글씨 뭐 못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비판. 신원서판이라고 글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세대가 보고 듣는 영상을 통해 학습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아이들이 글씨가 예전만큼 잘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 전 의원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죠? 옆에 저 정면을 좀 보고 갈까요? 민망하지? 뭔가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상의 탈의하고 백신 접종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